안녕하세요. 잠이원한 연의 원장 허정원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아마 요런 어떤 상황일 것 같은데 우울증으로 인해서 잠을 못 자겠어요. 혹은 잠을 못 자고 불면증이 있다 보니까 우울증이 심하게 왔어요. 이런 상황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많아요. 우울증을 겸한 불면증. 그리고 이제 정신건강의학과에 가게 되면 잠을 못 자요 이러면 우울증 때문에 그런 거예요 라는 얘기를 루틴하게 일반적으로 그냥 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왜 못 자는지에 대한 원인을 양방에서는 우울증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그래서 수면제랑 항우울제가 같이 처방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그 우울감이 심하다라고 하면은 자기 전에는 수면제랑 항우울제,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항우울제랑 신경안정제 혹은 항우울제만 이렇게 병행해서 처방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과연 우울증이라는 거는 한의학적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먼저 그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혹은 우울증이 오기 쉬운 그런 성격적인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사실은 우울증은 모든 사람들한테 어떤 성격 특징을 떠나서라도 모든 사람한테 올 수 있는 증상이 있기는 해요. 질병이 있기는 해요. 근데 유독 이런 분들한테 조금 더 잘 온다, 쉽게 올 수 있다는 걸 알고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이 평소에 감정 기복이 좀 심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좋을 때는 막 좋았다가도 나쁠 때는 갑자기 툭 떨어져서 아무것도 안 한다거나 아니면 평상시에 막 활발한데 갑자기 짜증을 확 낸다거나 이런 식으로 감정 기복이 심한 분들이 우울증이 좀 올 수 있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감정 기복이 없어요. 근데 평소에 항상 좀 활발해요. 항상 즐겁고 뭐 사람들 만나면 막 어쨌든 막 기분 좋게 적극적으로 활동적으로 막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도 의외로 그 에너지가 딱 떨어지게 되면은 이 격차가 크게 딱 떨어지면서 우울증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연예인들 보면은 정말 밝은 분인데 저 사람 우울증이다, 가성 우울증이다, 뭐 아니면 우울증을 겪었다 이런 얘기를 심심찮게 하게 되는 개그맨들도 그런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도 다 그런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와 반대로 평소에 성격이 소심하고 내성적인 분들도 올 확률이 높습니다. 요거는 뭐 그렇겠다라고 미루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일 거고요. 네 번째로 자신의 속내를 잘 털어내서 얘기를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꾹 참고 마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도 우울증이 오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자칫 잘못하면 이게 오래되면 화병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 다들 인지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본인 스스로 그 스트레스를 풀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른다 혹은 그런 방법에 대해서 별로 고민해 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약간은 집착이 강한 분들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몸은 생각하지 않고 어떤 생각이라든지 어떤 일에 꽂히면 그것만 매달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떻게 보면 집중력이 좋다라고 할 수도 있고 나쁘게 말하면 집착이 강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분들도 우울증이 오기 쉽습니다.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우울증이 어떻게 발병이 되는지 발병 기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우선은 우울증이 오기 전 단계가 뭐냐면 좀 신경을 쓰거나 이제 긴장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에너지를 끌어모아서 뭔가를 하려고 애를 쓰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뭐 그게 일일 수도 있고 생각일 수도 있고 뭐 어쨌든 사회생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울증이 오기 전 단계는 이렇게 뭔가 에너지를 용을 쓰면서 막 하려고 힘을 쓰는 단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힘을 쓰다 보면은 내 몸이 좀 흔히 말하는 교감신경이 항진되면서 조금 업되는 쪽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심장박동이 빨라진다거나 가슴이 두근두근 거린다거나 아니면 뭐 가슴이 답답하다거나 땀이 난다거나 아니면 호흡이 급해진다거나 감정적으로는 불안해진다거나 긴장을 많이 한다거나 짜증이 난다거나 화가 난다거나 이런 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쪽으로 먼저 가는 상황이 있어요. 갑자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마이너스로 가는 게 아니라 플러스로 먼저 간다라는 거. 그래서 항진되는 쪽으로 이렇게 먼저 가다가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 두 달, 1년, 2년이 지나게 되면 내 몸 자체가, 내가 버틸 수 있는 체력 자체가 쭉쭉쭉쭉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긴장 상태, 불안 상태, 항진 상태에서 어떻게 된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격한 긴장 상태가 아니라 만성적인 긴장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죠. 비유를 하자면 처음에는 하다가 지치긴 했는데 긴장을 풀지는 못해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야. 힘은 드는데 힘을 못 빼겠네, 이런 느낌. 자,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약간은 우울감 비슷하게 무기력감, 식욕이 떨어진다, 뭐 감정적으로 우울하다, 그리고 잠도 안 온다, 이런 변화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플러스로 갔다가 마이너스. 그렇다고 해서 어떤 플러스의 어떤 느낌, 뭐 두근거려요, 불안해요, 뭐 땀이 나요, 뭐 답답해요, 이런 느낌이 없냐? 아닙니다. 있습니다. 체력적으로 조금 올라가게 되면 다시 플러스로 올라가요. 이런 식으로. 그랬다가 또 힘 빠지면 다시 또 힘은 없는데 긴장을 못 풀겠어요. 이걸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정말 체력이 완전히 바닥을 치게 되고 말 그대로 진짜 탈진 상태가 되면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결국은 처음에 내가 그렇게 용을 쓰고 이 긴장 상태를 너무 오랫동안 유지를 하지 않았다면 우울증도 안 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발병 기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면은 처음에 이렇게 힘을 주고 용을 쓰고 애를 쓸 때 잠깐 쉬었다 하자, 체력 안배를 제대로 하면서 일을 하시거나 생각을 하시거나 몸을 움직이시면 우울증이 안 올 수도 있어요. 오다가도 그냥 우울한 감정으로 그냥 끝나버릴 수도 있는데, 체력의 낭비가 너무 심하다 보면은 우울증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거, 요 개념을 좀 이해를 하시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이 개념을 가지고 우울증과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그 증후군 있죠? 다 태운다라고 하죠. 우울증과 번아웃 증후군을 조금 비교를 해볼까 하는데요. 사실은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것 자체는 육체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울증은 정신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번아웃 증후군이랑 우울증이랑은 원인이라든지 어떤 그 발병 기전이 거의 비슷해요. 같다고 봐도 돼요. 그리고 번아웃 증후군에서 이쪽으로 넘어가기도 하고요, 우울증에서 이쪽으로 넘어오기도 해요. 제가 이렇게 공통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체력적으로 완전히 아웃,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번아웃 증후군 자체도 사실은 그런 개념이거든요. 이제 더 이상 체력이 완전히 고갈이 돼서 아무것도 못하겠어, 이게 번아웃 증후군인데, 심리 상태를 가만히 보면 거의 우울증과 비슷해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 전화도 받기 싫어, 밥도 먹기 싫어, 사람들 만나는 거 더더욱 싫어, 출근도 못하겠어, 일도 못하겠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울증의 개념을 약간은 번아웃 증후군과 함께 생각하셔도 괜찮다는 거, 그리고 원인도 번아웃 증후군이랑 우울증이랑 비슷하게 봐도 된다라는 거, 요것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울증으로 인한 불면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상당히 궁금해질 수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식욕, 의욕, 기력,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하고자 하는 욕구를 올려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당연한 얘기긴 하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기운이에요. 이제 한약에서 말하는 양기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몸을 따뜻하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기력, 기운을 올려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약이라는 개념도 이 개념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실제로 우울증 환자분들한테 필요한 약재 중에 대표적인 약재가 인삼이에요. 기력을 끌어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가끔은 녹용이 들어가기도 하는데, 녹용은 조금 위험 부담이 있는 게, 녹용의 기운이 끌어올라가는 걸 버텨줄 수 있는 기본 체력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약간 뻗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처방의 묘미는 뭐 그때그때 따라서 살려주면 되는 건데, 기본적인 개념적으로 인삼이라든지 뭐 황기, 길경, 뭐 당삼, 이런 식으로 기운을 탁 끌어올려줄 수 있는 그런 약재들 기본적으로 써서 기력을 끌어올려줘야 된다라는 거,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력이 올라가면 낮 시간에
활동을 할 수 있거냐라는 그런 어떤 자신감이 생겨요. 내가 이렇게 좀 움직여도 체력이 되니까 움직일만 하네? 좀 나가볼까? 뭐 맛있는 거 좀 사 먹어볼까? 이런 욕구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힘이 없으면 이런 게 욕구가 아예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욕구를 먼저 일으키기 위해서라도 기운을 끌어올려 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런 욕구가 올라가게 되면 모든 욕구는 같이 동반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식욕, 그 다음에 성욕, 수면욕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밥맛이 올라가면 수면을 하고자 하는, 잠을 자고자 하는 욕구도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서 다시 의욕도 더 올라가게 되고, 서로 같이 움직이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울증 있는 분들한테는 기력을 채워주는 방법이 아주 중요합니다. 제 1번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우울증을 앓는 분들이 보면은 기본적으로 약간 여성분들이 우울증을 더 많이 알아요. 남성분들도 물론 앓기는 하지만 빈도수를 봤을 때 여성분들한테 훨씬 더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성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하면서 피를 모았다가 어떻게 보면 버리는 거죠. 모았다가 버리고 모았다가 버리고 피를 많이 씁니다.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남자분들은 이 느낌을 잘 모르시니까 좀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한 달에 한 번씩 코피를 이만큼씩 흘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힘들지 않겠어요? 지치겠죠. 기분도 이상하겠죠. 생각해 보세요. 코피가 줄줄줄 나는데 아침마다 코피를 이만큼씩 흘리고 출근을 한다? 기분도 별로 좋지 않고 지치고 약간 어지럽기도 하고 그러겠죠. 그죠? 그걸 여성분들은 매달 한다라는 거. 그래서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기력을 올려주는 것도 중요한데, 두 번째로는 혈을 보충해주는, 기본적으로 피를 보충해주는 그런 약재들도 함께 배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기운만 올려진다고 해서 이 피가 갑자기 확 만들어지지는 않거든요. 기운을 끌어올려서 피를 만들 때까지는 시간이 제법 걸립니다. 그래서 기력도 끌어올려주면서 피를 보충할 수 있는 뭐 당귀, 뭐 단삼, 백작약, 뭐 숙지황 이런 약재들을, 보혈지제를 많이 써서 함께 기력을 좀 보충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울증만 있는 게 아니라 불면증을 함께 겪고 계신 분이라고 한다면 불면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라도 약간 안정시키고 진정시키고 릴렉스 시켜줄 수 있는, 이완시켜줄 수 있는 그런 약재를 함께 배우를 또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잠을 못 자면 우울증은 더 심해지고, 우울증이 있으면 불면증이 오고 서로 주고받기 때문에 계속 그 악순환을 반복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기력을 끌어올려서 낮에 움직일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밤에 충분히 잠을 잘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떤 처방이나 약재도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렇게 치료를 해야 한다는 것도 명심하셔야 됩니다. 한의학적 치료는 이렇지만 생활적인 부분에서도 지켜야 될 부분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가급적이면 낮에 육체 활동을 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을 하나씩 잡아나가야 돼요. 그게 뭐가 됐든 상관없어요. 규칙적으로 내가 뭐 산책을 한다, 규칙적으로 뭔가를 배우러 다닌다, 귀찮더라도 뭐 일주일에 한 4번, 3번은 하겠다라는 어떤 규칙적인 생활, 규칙적인 활동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다만 무리한 운동이라든지 무리하게 막 몸이 지칠 정도의 어떤 그런 활동을 하시면 안 되고요. 가볍게 그리고 활동을 함에 있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활동은 피하세요. 차라리 그냥 혼자서 산책한다, 아니면 가까운 친구랑 뭐 가족들이랑 1명 정도랑만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찾아보시는 게 좋아요. 같이 산책한다, 아니면 같이 뭔가를 배운다, 이 정도. 정말 하기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 압니다.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정도만, 일주일에 한 이틀 정도만이라도 뭔가라도 하나 규칙적으로 하는 걸 억지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뭐 진짜 집 앞에 슈퍼 간다, 집 앞에 마트 간다, 그 정도도 괜찮아요. 그렇게라도 자꾸 한번 나가보시는 거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 두 번째로는 어떻게 보면 좀 이게 우울증을 예방하는 차원일 수도 있는데요. 우울한 감정이 조금 오래 간다, 무기력감이 오래 간다 라고 생각이 들면은 변화를 줘야 돼요. 내가 지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실제로 정신적으로 많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변화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패턴을 반복하기보다는요, 예를 들어서 여행을 다녀본다든지, 아니면 또 색다른 취미생활을 한번 만들어 본다든지, 아니면 체력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잠깐 뭐 휴가를 낸다거나 이런 식으로 변화를 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런 우울한 감정이 왔었을 때
거기에 그냥 매몰되면요, 자기 감정에 그냥 빠져버려요. 그러면은 그 자기 감정에 빠져, 우울해 죽겠네, 우울해 죽겠네, 아무것도 하기 싫어,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하기 싫어, 말 시키지 마. 자꾸 빠져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빠져들기 전에 미리 살짝 빠져나오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우울한 감정은 한 번 오면은요, 없어졌다고 해서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체력이 떨어지면 다시 오거든요. 그럴 때마다 뭐 휴식을 좀 취해준다, 여행을 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몸을 쉬게 해주는 변화를 꼭 한번 만들어 봐야 돼요. 우울증이라는 그 감정의 어떤 뭐 병명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울한 감정이잖아요. 감정의 구렁텅이로 빠져버리게 되면 계속해서 그 구렁텅이로 빠져드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돼요. 심지어는 내가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거 알면서도 어떻게 한다? 구렁텅이를 땅을 파고 있어요. 파면서 계속 밑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감정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기 전에 나오면 좋겠지만은 이미 빠져버려서 나오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한다면, 내가 처한 상황이나 지금의 내 위치, 내가 구렁텅이에 얼마 정도 빠져 있는지를 약간은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그거를 인지를 해야 돼요. 우울해, 아무것도 하기 싫어, 싫어.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우울하구나, 살짝 우울증이 온 것 같기도 해. 근데 조금 많이 왔네, 적게 왔네, 이 정도면 내가 혼자서 벗어날 수 있네, 그렇지 못하네 라는 어떤 이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인지를 먼저 해야 돼요. 나는 지금 현재 우울하다, 우울증이 걸린 것 같다. 그걸 인지하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야 돼요. 구렁텅이로 빠진 다음에 나 혼자서 못 헤어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소리라도 질러야 되잖아요. 꺼내달라고. 그죠? 이런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내가 빠졌다라는 걸 인지를 하고, 그죠? 그 상황을 이겨내기 위한, 빠졌으니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빠진 걸 모르면 계속 그냥 흙을 파고 있단 말이에요. 응? 그러지 마시고 빠진 걸 인지를 하고 객관적으로,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이러이러하니 좀 도와달라, 내가 이러이러하니 같이 좀 나랑 뭔가를 좀 해달라, 같이 하자, 이런 식으로 주변 사람들한테 계속 도움을 요청을 하셔야 돼요. 뭐 그런 얘기를 듣고서 이렇게 뭐 쌩까는 분들도 없진 않겠지만, 대부분은 자기 친구가, 지인이, 가족이 그렇게 힘들어하면 도와주거든요. 도와주니까 손을 뻗으세요. 뻗어서 잡아달라고 얘기를 하십시오. 그리고 한의학적인 치료를 통해서 아까 이제 우울증의 발병 기전 원인 설명드린 것처럼 기력이 올라갈 수 있도록 치료를 받으면서 그런 도움을 청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운 부분들이 그거예요. 우울증이 있는 분들은 치료를 받으러 잘 안 오세요. 귀찮거든요. 아무것도 하기 싫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가족분들이 가자라고, 치료를 받으러 가보자라고 말씀을 하셔도 안 오세요. 억지로 끌고 오잖아요. 그러면 치료를 받고자 하는 의지가 별로 없어요. 모든 의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치료를 꾸준하게 이어나가지를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한의학적인 치료의 도움을 받아서 이겨낼 수 있는 병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 더 자신감 있게 적극적으로 좀 끈기 있게 치료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울증과 불면증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